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비 고1 하이탑 통합과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선생님의 이름은 김도윤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머나먼 통합과학의 여정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한 거예요. 선생님이 항상 중학교 강의를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선생님이 오늘 강의를 준비하기 앞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떨려서 아침부터 이제 좀 이렇게 딱 경건한 마음으로 되게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안 하던 운동도 아침에 딱 일어나서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안 하다가 하니까 어떤 불상사가 발생했냐면 운동하고 와서 또 바로 잤어요. 바로 자가지고 한 2시간 더 자다가 평소보다 더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하던 대로 해야 되는데 마음에 떨려가지고 여러분들 만날 생각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중학교 학생인데 고등학교 과정의 과학을 공부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을 이제 선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선행이라고 하면요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얼리버드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듯이 여러분은 부지런한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지런한 거 좋아요. 부지런하게 이 과정을 미리 살펴보는 건 참 좋습니다. 근데 선생님과 같은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선생님이 습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패하고 잠을 잤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공부를 하는 이 통합과학 공부 과정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많은 내용을 확 이렇게 나갔다가 나 열심히 할 거라서 확 이렇게 나갔다가 아이고 어렵다 그러고 포기하지 말고 하루에 정해진 양만큼 차근차근 한 강의씩이라도 습관적으로 나가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우리 완강 때까지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유지하다 보면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OT 때 얘기했던 것처럼 과학의 천재가 되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계속해서 과학에 대해서 흥미를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 우주 초기의 원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우주 초기의 원소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들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게 탁 이렇게 튀어나오면 빅뱅?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중학교 3학년 여러분이 가장 마지막 부분에 했던 7단원 별과 우주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가장 마지막에 나온 내용이 이제 고등학교 과정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거죠. 일종의 수미상관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바통을 받아서 첫 번째로 시작하게 된다라는 어떤 의미 깊은 내용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과학이라는 학문이라는 것이 뭐냐면 모든 물질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러면 이 물질이 어떻게 생겼는가부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 요 우주 초기의 원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왜 배울까? 왜 처음에 배울까? 이 의문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과학을 접근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첫 번째 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는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요 첫 번째 내용에서 우주 초기의 원소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주 초기의 원소에서는 방금 이야기했던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도 배우고 수소와 헬륨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왜 수소 헬륨부터 살펴보나요? 라고 얘기한다면 수소 헬륨이 제일 먼저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거운 원소의 생성, 수소와 헬륨은 가장 가벼운 원소들이거든요. 얘네들만으로 모든 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죠. 당장 여러분들 수소, 헬륨 어딘가 잘 찾아볼 수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다른 원소들을 훨씬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원소들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살펴볼 건데 그걸 살펴보려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별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도 같이 좀 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와 지구도 같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무거운 원소들까지 살펴봤다면 이제는 원소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거든요. 이 원소의 종류를 나타내는 표를 우리는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제 그 주기율표를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주기율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원자들의 전자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원자의 전자 배치만을 연구하는 학문이 있어요. 대단하죠. 원자의 전자 배치만을 연구하는 학문.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양자역학이라고 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지만 뭔가 대단히 어려운 듯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알아도 되나 싶은, 그게 알고 보면 원자의 전자 배치를 연구하는 학문이고 그 양자역학에서 나온 산업이 있어요. 그 산업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자산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 전자기기들이 전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그런 엄청난 걸 배우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고1 과정에서 양자역학 배우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양자역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분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에 대한 내용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런 원소들이 하나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결합을 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어떻게 이루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 내용에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은 주로 물리와 화학 혹은 지구과학에 해당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물리와 화학의 가장 깊은 정수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이론 물리학자라는 사람들이 정말로 오랫동안 생각해오는 내용들이 아주 100여 년에 걸쳐 생각해온 내용들이 아주 순식간에 펼쳐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신을 잘 차리고 집중해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빅뱅 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시나요? 가수 떠오르시면 안 되고요. 빅뱅이라는 것은 대폭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빅, 큰, 뱅, 터졌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 대폭발 우주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우주의 시작이 언제? 과학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약 138억 년 전쯤에 빅뱅이 생겨났고 그 빅뱅으로부터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다 튀어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는 계속 팽창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오늘날 같은 우주를 이루었다. 이것이 빅뱅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팽창을 통해서 우주의 온도와 밀도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빅뱅 우주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빅뱅을 통해서 팽창을 하는데 뭐가 감소한다고요? 온도와 밀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자, 빅뱅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생겨났냐? 야, 이름 되게 잘 졌네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 호일이라는 요 과학자가 이제 빅뱅을 얘기하는 과학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주가 뻥 터지냐? 빅뱅이라도 되나 보지? 이렇게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된 거야? 픽군 거야.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안 좋은 소리라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면서 빅뱅이래. 막 이러면서 이렇게 지나간 거야.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듣다 보니 입에 감기거든. 빅뱅이래. 뭔가 이해가 잘 되는데. 그래서 그게 이론의 명칭으로 묻어진 거예요. 호일이 알았다면, 뭐 호일이 이제 살아생전에 이제 이 빅뱅에 대해서 빅뱅이 이렇게 엄청난 이론이 될 걸 알았다면 그렇게 이제 험담을 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표현으로 굳어졌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빅뱅 우주론이 탄생하기 전 과정. 사람들은 어떻게 우주가 생겨났다고 믿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논쟁은 계속됐어요. 과학에서 방귀깨나 낀다는 모든 사람들이 나서 우주는 말이야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했단 말이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아저씨가 있었어요. 누구요? 아인슈타인이요. 아인슈타인이 뭐 모든 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면서도 이게 가장 핫한 주제니까 우주는 말이야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 생겼어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적인 우주론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라는 거는 정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딱 고정된 뜻이에요. 고정된 우주가 있다. 그런데 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동적, 움직인다. 움직이는 우주가 이렇게 어디로 간다는 뜻이 아니라 팽창하거나 수축하거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당연히 아인슈타인이 그 당시에도 제일 유명한 과학자였기 때문에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인슈타인 되게 무시했겠죠. 나 진짜 내 앞에서 과학을 얘기해요? 어디다 대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죄송합니다 아인슈타인 이렇게 막 이렇게 대립은 했지만 이제 사람들이 말은 못하고 아인슈타인이 맞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허블이라는 과학계의 또 다른 아이돌 스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인슈타인 굉장히 유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허블도 만만치 않은 굉장한 아이돌 스타예요. 이 허블이라는 사람이 우주 팽창의 증거를 관측해냅니다. 팽창한다는 건 뭐죠?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정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밝혀낸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틀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그러니까 그 아인슈타인 정도 되는 사람이 내가 스스로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엄청난 사람이니까. 근데 스스로 인정했어. 내가 틀렸다. 인정할 정도의 증거가 발견이 됐다. 자, 그다음에 그럼 팽창을 하는데 어떻게 팽창을 하느냐?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빅뱅으로 팽창을 한다. 빅뱅. 그런데 아까 얘기 잠깐 이름 나왔어. 호일이라는 사람, 빅뱅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오히려 안 했던 거죠. 정상 우주론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정상 우주론 좀 이따가 우리가 뭔지 살펴볼 거예요. 그렇게 살펴보다가 펜지오스 밀슨이라는 사람이 빅뱅 우주론의 증거를 관측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르는데 그걸 아주 우연한 기회에 관측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맞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쳤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 우주론에서 주장한 내용, 정적 우주론, 정지에 있다. 아인슈타인의 생각이죠. 동적 우주론, 팽창하거나 수축한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 빅뱅 우주론은 팽창을 하는데 아까 잠깐 쌤이 얘기했던 거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딱 체크했던 게 있었죠. 뭐요? 밀도 그리고 온도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감소한다는 뜻이야. 빅뱅 우주론. 근데 정상 우주론은 뭐냐면은 얘가 팽창을 하는데 밀도나 혹은 온도도 언제나 동일해, 일정해. 이게 정상 우주론입니다. 얘네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적 우주론을 얘기한 아인슈타인은 지금과 같은 상태가 영원히 계속된다. 정적으로 계속 고정돼 있다. 고정이 얼마나 잘 되어 있냐면 심지어 이 우주를 상수로 표현할 수 있다. 상수라는 게 뭐죠? 상수가 뭐냐면 숫자예요, 숫자. 그러니까 이 우주를 하나의 숫자, 여러분이 숫자 뭐예요? 2 이렇게 쓰면 이게 B가 변해요. 인데 얘가 2가 갑자기 막 3이 되고 이렇게 안 되잖아요. 2는 2잖아요. 2가 1이 되고 막 3이 되고 이렇게 안 되잖아요. 숫자로 표현한다는 건 얘가 영원 불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 정도로 확신을 갖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은 중력이 작용한다는 거는 보세요. 어떤 물질에 중력이 작용한다는 거는 이 안으로 이렇게 수축해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중력이 항상 작용하기 때문에 수축해 들어가야 됨에도 얘가 수축하지 않고 얘가 있다는 거는 밖으로 나가려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주는 수축하거나 팽창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 가지 계산 자료나 증거 자료를 갖고 아인슈타인하고 여러 가지 대립을 했던 거죠. 그런데 허블이 뭘 발견했냐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 자, 요거를 우리가 언제 배웠냐? 중3 7단원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풍선 했었죠. 풍선에 별딱지 이렇게 붙여가지고 얘를 불면 별딱지가 멀어지죠. 멀리 있는 별딱지일수록 더 멀리 멀어지는 거 실험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러한 실험들에서 알 수 있듯이 은하가 멀어지면 더 빨리 멀어질수록 이 전체적인 우주가 팽창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발견했다는 거야. 멀어지는 건 어떻게 알았냐? 너가 은하 이렇게 보고 은하가 안녕 이렇게 멀어지는 거 봤냐?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얘네들 이제 스펙트럼의 적색 편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호이먼스 원래 해가지고 막 이렇게 소방차가 미요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제 파장이 이제 늘어나면 이게 멀어지는 거고 그거를 빛으로 하면 적색으로 가는 거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이제 참고서나 문제집마다 그 내용이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만 표현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원리를 통해서 은하가 멀어지고 있다. 관측을 통해서 알아내게 됐고 멀어지고 있다는 건 팽창하고 있다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허블의 관측에 대한 내용이 여기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은하까지 거리가 멀리 있을수록 후퇴하는 속도, 즉 멀어지는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점점 멀어지는데 이게 그냥 은하가 혼자서 굉장히 운동을 잘하고 혼자서 굉장히 활동적이라서 안녕 나 갈게 여러분 안녕 이러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뭐가요? 이 공간 자체가 팽창하고 있는 것처럼 관측이 된 거예요. 굉장한 발견이죠. 은하가 이렇게 멀어지고 있으면 쟤 되게 이상하네요. 쟤 막 멀어져. 막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은하가 다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은하를 담고 있는 우주 자체가 팽창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나온 것처럼 아인슈타인도 이 우주 상수로 실수다. 이거 놀라운 거야.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가 됐다. 그리고 나서 가모프라는 사람이 이제 러시아 갔는데 나중에 이제 영어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우리가 가모프라고 하기도 하고 가모라고 하기도 해요. 이름이 이제 가모라는 사람이 우주는 이제 대폭발, 팽창을 했는데 어떻게 팽창했냐? 가운데서 빵 터져서 생겨났고 이때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생겨났지 그 이후로는 생겨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빅뱅이 이렇게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물질과 에너지가 들어있다가 빵 하고 터지면 이 물질과 에너지가 이렇게 분산이 되겠죠.
이렇게 분산이 돼서 이렇게 멀어지는. 그래서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 한정된 물질과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멀어질수록 점점점 물질 사이의 거리도 멀어지고 밀도도 작아지고 온도도 작아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정상 우주를 얘기한 이 호일은 요 처음에 생겼을 때 요 밀도와 물질 에너지 이런 게 시간이 가도 같다는 거예요. 왜 시간이 가도 같냐? 빈 공간에 새로운 물질이 새로 생겨나거든. 그래서 같다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빅뱅 우주론에서는 우주에 이르는 이 은하들이 시간이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고 빈 공간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지는데 이 호일의 정상 우주론에 따르면 얘네들이 커져도 이 사이에 은하들이 새로 생겨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뭐가 맞냐? 중요한 건 뭐죠? 온도가 저 멀리나 여기나 같아야 돼요. 밀도도 저 멀리나 여기나 같아야 돼요. 그런데 저 먼 곳에서 굉장히 밀도가 작고 온도가 낮은 어떤 증거, 어떤 정보가 이쪽으로 온다면 얘가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주 저편에서 오는 빅뱅 이후에 밀도가 작아지고 온도가 작아진 어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예요. 아까 누가 발견했다고요?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다고요. 이 사람이 우주의 모든 방향, 즉 빅뱅을 통해서 생겨난 모든 방향에서 오는 밀도가 작아지고 그로 인해 온도가 작아진 빛을 전파 신호로 관측을 했어요. 그것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사실 이걸 발견하게 된 그 스토리도 굉장히 극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걸 발견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 옆에 연구동에서는 이 우주 배경 복사 어디 있어? 제발 좀 나와라 그러면서 맨날 이렇게 막 그 안테나 들고 다니면서 배경 복사 잡혀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얘네는 그걸 발견할 생각이 없었어요. 발견할 생각이 없고 다른 거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맨날 노이즈가 잡히는 거예요. 노이즈가 잡혀. 이거 뭐지? 그래서 막 만원경 닦고 이거 비둘기도 또 똥 싸네 그러고 또 똥 닦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거 혹시 이거 아니야? 라고 해서 연구했더니 이게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막 노벨상 타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여간 타이밍도 좋지만 일단 노력을 해야 되죠. 어쨌든 그런 극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빅뱅 우주론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고요. 이 빅뱅 우주론이 세부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점을 이런 코비나 WMAP 혹은 플랭크라는 이런 위성의 관측을 통해서 아주 정밀하게 다시 한번 맞다라는 것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플랑크 위성은 2013년가 얼마 안 됐죠. 최근의 지식을 통해서 밝혀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빅뱅 우주론을 통해서 물질이 생겨났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다는 얘기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무엇을 배울 거냐? 이제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모든 물질은 뭘로요?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 원자는 전자와 원자 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여기까지가 중학교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 원자 핵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돼 있고, 양성자와 중성자도 쿼크라고 하는 아주 좀 이렇게 이름 자체가 굉장히 좀 다르죠. 약간 고등학교스럽지 않나요? 여러분들 중학교 아이들 얘들아 쿼크 알아?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오 이거 대단한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쿼크 이름도 되게 멋있어요.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쿼크가 무엇인지부터가 다음 시간에 바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쿼크의 존재도 우리가 공부를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러한 빅뱅과 입자의 생성이 어떤 연관이 있냐 하면은 이제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정상 우주론이 아니라 빅뱅 우주론에 의해서 밀도도 낮아지지만 뭐가 낮아진다고요? 온도가 낮아진다고요. 온도가 낮아져야만 입자가 생겨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그러니까 시기나 온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거거든요. 뭐 몇 켈빈에서 뭐가 생기고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온도가 낮아지면서 입자들이 작은 순서에서 큰 순서로 생긴다. 그래서 작은 순서인 쿼크나 전자 혹은 경입자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생기고 얘네들이 이루어진 양성자와 중성자도 생기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루어진 원자핵도 생기고 원자가 또 생기는 등 작은 순서에서 큰 순서대로 모든 물질이 쭉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빅뱅을 통해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물질이 생겨나는 과정을 지금부터 선생님과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을 개념 확인 문제 22페이지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빅뱅 우주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우주는 약 138억 년 전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모인 한 점, 즉 빅뱅을 통해서 생겨났다. 맞죠? 우주가 팽창한 동안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빅뱅 우주론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는 점점 낮아진다. 맞는 얘기예요. 리을. 우주는 균질하며 정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죠. 2번 그림은 물질이 이루는 원자의 구성 입자를 나타낸 겁니다. A, B, C. 얘가 여기 볼까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원자 핵을 이루고 있는 중성자 그리고 얘가 뭐죠? 양성자예요. 그리고 아까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하고 있는 얘가 그 이름도 멋있는 뭔가 딱 얘기하면 뭔가 있어 보이는 뭐라고요? 이름이 쿼크. 멋있네. 쿼크. 그 다음 B가 뭐였어요? B가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의 키포인트 함께 볼게요. 빅뱅 우주론이라는 것은 138억 년 전 초고온 초고밀도의 어느 한 점에서 빅뱅이 탄생했고 계속 팽창하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 온도와 밀도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선생님이 처음에 OT를 통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도식화해서 내용들을 간단하게 simple is best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여러분이 외워주시면 좋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빅뱅을 통해 물질이 탄생했고 우주는 팽창했고 온도와 밀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를 이번 내용에서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시작을 잘 하셨나요?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아까 나왔던 굉장히 그 멋진 단어 쿼크라는 것이 무엇이고 쿼크와 또 어떤 입자들이 있는가 그리고 이런 입자들을 통해서 무엇이 생성되는가를 차례차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